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Think Different 라고 말한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훌륭한 기업과 훌륭하지 않은 기업을 뭐로 나누냐면 그 재구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재구매는 뭐냐면 물건을 살 때 최초의 제품이라면 우리가 일단 한번 써보겠죠. 써보고 좋아요 막 후기가 막 나오잖아요. 뭐 별표 5개 보고 이 제품 너무 좋아요 꼭 쓰세요 뭐 이런 게 나오면 그 얼리 어댑터들이 그 내놓은 평점을 보고 믿고 사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충성심하고 소속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스마트폰 애플 바라고 있죠. 애플은 무조건 출시가 되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도 묻지 않아요. 기업들이 고객에게 이러한 충성심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인류 브랜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피질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이제 이성의 영역을 자극하는 건데 노트북하고 이 노트북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기능적인 면에서 좋고 가격적인 면에서 좋으니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러면 신피질은 이성의 영역이지만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인간은 굉장히 감정적인 이 뇌의 신피질을 자극해봤자 충성고객이 되질 않아요. 그 뇌의 그 변연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뭘 관장하는 곳이냐면 신뢰와 충성심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변연계는 그 언어 능력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그런 영역이 아니어서 사실은 이유를 말해봐 그러면 잘 이유를 말할 수 없어요. 왜 맨날 애플만 나오면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 할리 데이비슨 엄청 비싼데 왜 그거만 사면 사실 이유를 잘 말하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신뢰와 충성심을 관장하는 변연계라는 이 부분을 자극하는 기업이 그 훌륭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원시시대부터 또 가져왔던 본능이라는 거예요. 원시시대 때 리더가 막 무리를 데리고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하다가 이제 같이 먹고 이러다가 이제 어려운 시절, 막 겨울이라 그러죠. 막 혹한기가 막 오면 사냥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무리를 다 이끌 수가 없어요. 그때 누구를 이렇게 배제시키냐면 가장 약한 놈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심하고 소속감이 가득한 놈을 좀 버리기는 좀 아깝겠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속감하고 충성심에 대해서 그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아층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때 막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거는 이렇게 좋고 이거는 이렇게 좋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설득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이 왜라는 말, 이 왜라는 말 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아냐. 너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세상이 변화되면 다음에 얻게 되는 과실은 같이 나눈다. 인간의 원초적인 그 본능을 자극하는 왜를 자극했던 게 스티브 잡스고 그게 뭐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기업을 만드는 거는 그 왜라는 거예요. 그 왜를 직원들한테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을 1997년에 다시 CEO로 가서 이제 일할 때 한 350개 되는 제품을 더 10개로 만들었어요. 집중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 하나를 선택을 하자라는 거죠. 맛집에 가면 음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 하나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충성고객이 되었는지. 일본 전산 얘기가 나오는데 신입사원을 이렇게 뽑으면 오래 있지 않고 금방 이제 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회사가 아니니까 내 회사가 최고여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그래서 단지 딱 열정만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 꽝꽝 얼린 밥을 면접에 내놨대요. 꽝꽝 얼린 밥을 맛있게 먹는 친구들만 뽑아댑니다. 능력, 학벌, 실력 이런 거 하나도 안 봤다는 거예요. 네. 이 회사가 어떻게 되냐? 그 소형 모터 분야 세계 1위로 우뚝 선 그런 기업이 됐답니다. 실력은 가르치면 되지만 열정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는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마저 자신의 가치관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다. 이것을 팬덤이라고 한다. 팬덤이 있는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은 리더의 가치관에 기꺼이 동참하며 스스로 충성을 다한다. 그 제품을 왜 좋아해요? 라고 했을 때 이유를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브랜드를 만든 기업, 앞으로 만들 기업, 이거를 찾는 게 투자의 여정이라고 이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애플이라는 주식의 한 36%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손주들이 집에 와갖고 있는데 그냥 애플 핸드폰만 하고 있더래요. 애플이 모든 시간을 점령했구나. iOS라고 해갖고 안드로이드와 다른 운영체계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플바는 그 iOS 운영체계에 이미 중독이 돼 있는 거죠. 사진 퀄리티 좋죠. 디자인 엄청 좋잖아요. 애플 쓴 사람들의 만족감은 뭐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자. 인간의 유전자는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스마트폰도 보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TV도 켜고, 그러니까 마치 ADHD, 주의력 결핍 증상이라고 하죠. 이런 증상은 사실 살아남은 원시인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심장병 걸려서? 당뇨병으로? 당뇨 합병증으로? 아니에요. 대부분은 맞아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경계를 잘하는 원시인 조상들이 살아남았겠죠. 그 유전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약한 게 또 생존 본능이 강했다니까요. 원시 시대에는 이 경계할 필요가 없는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경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재된 DNA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시인 A하고 B가 있었는데, 원시인 A하고 B하고 과일나무를 발견했어요. 원시인 A는 적당히 배가 부르면 이제 집에 돌아오는 원시인이었고, 원시인 B는 배가 터지도록 먹는 그런 원시인이었어요. 과연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네, 원시인 B입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는. 근데 현대는 어떤가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에는 끊임없이 먹게 하는 그 원시인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몇백만 년 전에 살고 있는 그 원시인들의 뇌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비만이고 당뇨이신 분들은 원시 시대 때는 경쟁력이 엄청난 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현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나의 내재되어 있는 이 DNA를 바꾸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행복은 짧고 불안은 길게 느낀다. 사람들 중에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울증 걸려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우울할 일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웬만큼 다 행복해요. 이 정도인데 우울하다고? 근데 그 우울한 게 왜냐면 또 인간이 진화하면서 쌓은 본능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막 행복감에 젖어서 하고 있으면 공격당해서 죽어요. 근데 행복 짧게 느끼고 다시 걱정을 하면서 있으면은 방심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원시인들 입장에서는 맞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적겠죠.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안 돼요. 행복한 것도 습관이에요. 술 마시는 거랑 담배 피는 거랑 습관이듯이 행복한 것도 습관이에요. 어제 행복한 사람이 오늘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끝마다 자기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 얘기하자 보잖아요. 한두 끝도 없이 불행하대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면 가장 좋냐면요, 행복하다고 맨날 말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잘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복한 사람들은 이미 행복하니까 누가랑 얘기 안 하고 혼자 있어도 행복해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더 불행해질 것 같으니까 자꾸 연락이 와요. 얘기하다 보면 자기 힘들고 불행하대. 좀만 얘기하다 보면 자기 병원에서 약 먹고 있대.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DNA를 쉽게 바뀌지 않겠죠. 근데 바꾸려고 해야지. 그래야 바뀌지. 그냥 가만히 내두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